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3번 정도 찍었는데 두 번째 찍을 때 마이크를 모르고 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슛을 들어가서 결국엔 마이크가 안 들어간 채로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굉장히 좀 멘트를 많이 좀 정제를 한다고 3번 정도 찍었는데 원래 저 한 번 찍고 딱 끝내거든요. 아무튼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까, 약간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상세 공매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현재 소폭 조정 중입니다. 소폭. 그 이슈는 지금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바로 아는 거죠. 일단 빅스가 솟구치고 있지 않다는 건 현재 악재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iShares MSCI는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 지금 시장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폭에 대한 조정으로 보여지고, 여기 10년물하고 2년물 얘를 좀 올려야겠다 이제. 올려가지고 10년물, 2년물을 보시면 2.5, 2.59%, 2.19% 이렇게 올랐잖아요. 즉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그 ETF 승인이 된다라는 찌라시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큰 시총인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급등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 최근에 가상자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좀 가상자산이고, 그건 전쟁 이슈랑 좀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건 나중에 또 라이브라든가 그럴 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지금 조정을 또 갑자기 또 보이고 있네요.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내 시초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조정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악재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국채 금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그 외에 블랙 스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화이트 스완이 있는 거죠. 왜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냐라는 뉴스를 보면, 여기 보시면 S&P 500이 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슬립하고 있고, 라이징 일드라고 하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실적을 발표했고, 그 실적 중에 엔비디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다. 그게 시장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주요 뉴스를 한번 보면, 자, 이복현 이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금감 원장이세요. 금감 원장인데 국정원 감사입니다. 지금 국정원 감사는 좀 다른 얘기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공매도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입니다. 어제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이번엔 불법 공매도예요. 적발 글로벌 그 투자 회사들 외국인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다. 형사처벌을 추진하겠대요. 형사처벌은 구속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가 관행화되어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웃긴 말이죠. 관행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건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겠죠. 솜방망이 처벌, 벌금 조금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익 보는 게 더 크니까 벌금 내고 불법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전선화는 더 고민해야라고 합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무제한 아니냐, 사실상. 공매도는 단기간에 상승했을 때 쇼트 커버링으로 좀 손실을 보는 상황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존버를 해버린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주가는 상승한 이후에 떨어지니까 존버를 해서 결국엔 수익을 본다라는 거죠. 공매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공매도, 사익 추구 등 발견 시 엄중히 조치, 아까 형사처벌 등이라고 했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그 공매도 차트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색깔 있는 산이 공매도 잔고랑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랑 흐름이 같죠. 그래서 지난 산을 보시면 최근에 하락할 때 공매도가 많이 상승했어요.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역대 최대급까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락할 때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시 공매도 잔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쇼트 커버링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쇼트 커버링이 발생한다. 쇼트 커버링은 그 단기간에 급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급등이 스노우볼링이 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즉 공매도 세력이 손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매도한 걸 손절한다는 거죠. 쇼트 커버링 그 장세인데 지금 주가가 하락해서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가 있죠. 현재 수익권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물량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떨어질 뻔한 게 이 에코프로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많이 못 미친다 라는 좀 그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전 그 하락을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갔고 현재는 좀 수익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금감 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단하고 뭐 공매도의 뭐 특단의 조치, 시스템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내에는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 그리고 공매도 잔고 중에 현재 외국인들이 그 기관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는 종목들 공매도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종목을 추려볼 예정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급등이 나오면 아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왔구나 정도를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승해 있고 만약에 쇼트 커버링 이슈가 발생하면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최고점부터 하락을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매수를 해서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스에 대한 좀 변화는 없고 단기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2차 전지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전제예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사뭇 다르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현재 이 공매도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고 에코프로랑 다르게 좀 그냥 살짝 우하향을 하고 있죠. 급락을 하지도 않고 이게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좀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드는 걸 좀 모니터링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급등할 때 좀 물량을 일부 덜어내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와야지 제가 생각한 전략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에 그 움직임이 없으니까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뉴스로 돌아오면 이런 공매도 뉴스를 좀 최근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마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팔레스타인인 6천 명이 석방하면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줄 거지 인질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협상이 시작되면 좀 이 전쟁의 국면이 약간 휴전 국면으로 가겠죠.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하락을 시켰던 그 하락분을 메울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마스 최고 지휘관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사망을 한 거야? 아니면 사망 의혹이 있는 거야? 숨졌다. 최고 지휘관이 사망했으면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겠죠. 근데 현재 시장을 봤을 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제가 매도한 가격 이상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다시 전 고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SK 하이닉스를 매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었고 좀 국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비중이 컸던 한국전력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더 높아져서 수익률 때문이죠. 좀 홀딩하고 있었는데 매도를 했고요. 다시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사양 AI 칩도 규제한다. 뭐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그래도 중국에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발표, 저사양 AI 칩도 금지한다. 이런 좀 기술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슈가 돼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한번 또 섹터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을 조치하면 결국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조사도 필요한 거겠죠. TSMC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는 좀 활발하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가 곧 크게 움직일 타이밍이 왔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예로부터 6개월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6개월 뒤에 총선이 있죠. 총선에 대해서 좀 여러 스타들이 있잖아요.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여러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 요동 치는 걸 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쳐다볼 수 있어 라는 분들은 그냥 정치 테마주로 손을 안 대면 됩니다. 하지만 난 저런 거 상승 보고 배가 아파. 왜냐면 너무 잡스럽잖아요. 코인판도 아니고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그냥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또 무언가 유리한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막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상승을 하잖아요.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포모를 느끼고 싶지 않다면 정치 테마주를 조금은 담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저는 늘 정치 테마 시즌 때마다 합니다. 주요 종목들을 매집을 하거나 또는 상승을 노려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 테마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치 테마주로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 테마주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관련해서 앞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